네. 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가서. 제가요? 아니 수사 기소권 동시에 지고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밥 먹듯이 해치운 게 바로 자기들 윤석열 검찰이에요. 수사 기소 분리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왜 해야 하느냐? 잘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몇십 번 했어. 네. 몇백 번 하고 가족 주변 탈탈 털었어. 확신을 하고. 그래서 뭐 언론 기사도 몇백 개 냈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누군가를 기소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사를 한 사람한테 기소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헛짚었어? 내 판단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기소는 내 권한이니까 그냥 기소해버리는 게 쉽겠어요? 쉬운 건 후자인데 그죠? 하면 안 되네. 하면 안 되지. 네.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 수사권 기소권은 위험하다 같이 두면 그 이후로 분리를 했어요. 게다가 기소권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유죄다라고 정해놓고 수사를 거기에 거꾸로 맞춰서 해버리면 꼼짝 못하고 재판을 맡겼죠. 이재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형사소송 만들 때 수사 기소 분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근데 왜 검찰한테 둘 다를 줬느냐. 네. 그때는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란 말이에요. 네. 일제 때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경찰에 가득했어요.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분리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 친일파들이 정리될 때까지 수사 기소를 다 검찰한테 주자.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줬는데 둘 다 가지기가 힘이 막강하잖아요. 힘이 막강하니까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건 줄 알고. 뺏기가 어려워서 70년을 못 뺏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정지검 중경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좌천보직입니다. 이름은 그렇다는데. 이문정 검사는 아세요?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정치 저관여 측은 이문정 검사 모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네. 윤석열 나가 죽어라 수준의 발언을 한 유일한 검사였어요. 검사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건너뛴 것은 파격적인 승진이 맞아요. 네. 근데 그동안 승진에 물먹어서 만약에 쭉 그대로 갔으면 검사장이 되는 기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문정 검사는 더 크게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매력적인. 네,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어제 알게 됐어요? 네, 어제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큰 쓰임이 있지 않을까? 12.3 내란 사태에 의해서 한겨울에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차가운 거리를 지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우리 법무부 장관 태도도 기존의 검찰과 한 발자국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제 임명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태도를 바꿔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실 것이다. 자, 저렇게까지 말할 만했어요. 근데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을 합니다. 들어봅시다.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러니까 동부지검장하고 다른 거죠. 네. 저거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차관을 시킨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어제 그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법무부 신임 차관의 스타일을 자세히 보니까 이 양반은 상관 맞춤형이에요. 장관한테 잘 맞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대상. 저는 이 사안을 이재명 용인술로 해결하고 공무원들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지자체장 때도 그랬고 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나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정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무인기를 정찰용으로 몰래 보냈는데 들켰으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좋아했다는 걸 들키고 보냈다는 거예요. 네. 외환죄는 사형입니다. 이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게 이제 이주호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일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알았는데 왜냐 보수 매체가 그동안 만든 이재명 이미지는 표독하고 네. 극단적이고 이법을 일삼는 잡범이거든요. 실제로는 적극 소통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능력으로 발탁하고 업무 파악 능력, 조직 장악력이 탁월한데 같이 일하면 바로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주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 줄 왜 전혀 몰랐을까? 언론 때문입니다. 조중동 대표는 보수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 화신으로 보여왔죠. 네.
언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하진 않아요.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조각의 사실을 모아서 더 큰 거짓을 만듭니다. 저 기사를 보면은 문재인, 김민석, 정청래 여권총 출동 부대로 있군요. 제목부터 사실로 거짓의 주장을 하죠. 세 사람이 온 사실인데 총출동 아니잖아. 요일별로 주제가 있어서 처리한 건데. 그리고 곧 대법관 될 김어준이라고 자기소개해서 사실이죠. 나는 그렇게 했어요. 거기 맥락이 없잖아. 네, 맥락이 그 말을 진지하게 했는지 네. 아니면 모두가 함께 웃었는지 맥락이 없어요. 네. 안 가본 사람은 저게 어떤 뜻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형님이라고 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한테 김어준 동생이라고 했다. 네. 사실이에요. 네. 봤잖아요, 그날. 목격했습니다. 네. 근데 역시 맥락이 없어요. 그런 대화가 오가게 된 긴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부터 출발해서 8년 전 어느 날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런 긴 사연이었는데 그 사연이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제목부터 내용까지 조각의 사실을 쓰긴 했는데 그 사실의 합으로 거짓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사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 대법관 달라고 하지? 또라이인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 네. 김어준이라는 작자는 자기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허황된 자의식을 가진 또라이인데 네. 그런 자가 민주당 인사들하고 놀고 있네? 그런 말 하나도 없죠. 하지만 조각의 사실들이 실제로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일에 아주 능숙해요. 정치인을 상대로 저렇게 부분 사실의 합으로 더 큰 거짓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악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악의 축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만 썼는데 네. 필요한 사실만 맥락 없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맥락으로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야기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볼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앞서 불법이고 말씀이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아니,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그냥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